이런 좀 시골이나 떨어져 있는 분들한테 병원에 접근성이 좋지 않은 분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. IoT나 하면요. 그러면 두 번째는 우리가 큰 병원 가보십시오. 가서 뭐 체온 재고 하는데 시간 많이 걸려요. 사실은 그 의사가 그걸 보고 진단을 정확히 해주는 게 더 중요한데,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평소에 그런 걸 갖고 있다면 의사한테는 그건 다 이미 전달된 거고, 실제로 의사는 그 데이터 보고 이제 더 중요한 병이라든지 이런 데 진단을 할 수 있으면 더 효율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지고, 평소에 그 건강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그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제가 재밌어하고 관심이 있는 부분은 사실은 다이어트인데요. 예. 다이어트, 여성들의 큰 그 로망이죠. 그 유전체 분석을 통해서 이 체질에 가장 맞는 다이어트 방식을 제공을 해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. 침 한 방울 딱 뱉어주면 그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. 근데 그걸 실제로 해봤더니 유전체 분석에 의해서 다이어트 추천을 하니까 1년 사이에 유전체에 적합한 다이어트를 한 사람은 6kg이 빠졌고요. 똑같이 다이어트를 했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뭐 좀 덜 먹고 운동하고 다이어트를 한 사람은 2kg밖에 줄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. 허리둘레도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서 저도 어디 가서 지금 침을 한번 뱉어봐야 되나 그 생각을 하고 어디서 있습니다. 뱉을 수 있나요? 안 하셔도 되는데. 그 침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유전체 쪽에서 보면 상당히 잘 나와 있습니다. 보통 우리가 이제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되면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뚱뚱해집니다. 근데 뭐 술을 먹든 다 뚱뚱해지는데, 그 이유는 그 탄수화물 소화하는 효소가 그 보통 사람들은 뭐 한 6개 있다면 그 7개, 8개 있는 사람도 있고요. 뭐 최고 많은 사람은 오키나와에 있는 사람들은 12개까지 있습니다. 다른 말로 하면 어떤 탄수화물 먹어도 다 소화시킵니다. 물만 먹어도 이제 살이 찐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. 제가 이제 그런 행위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, 무조건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탄수화물 적게 먹으라 하면 나중에 힘이 없고 다른 병이 걸릴 수 있어요. 그럼 또 요요 현상이 있어가지고 또 하면 금방 회복되고요. 그래서 그런 그 침 한 방울 속에 있는 아밀레이지 그 패턴이 몇 가지 있는 것만 분석만 하면 그거 가능합니다. 가능한 거고,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생활 패턴이 하고 우리가 관계되는 게 뭐 아껴만 제품화되고 또는 그게 상용화 된다면 그 시장도 어마어마하게 클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.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굉장한 위로를 받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유전체를 알고 해결하는 거랑, 안 그러면 자기를 막 학대하잖아요. 나는 왜 이걸 못할까 막. 그리고 막 나를 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, 사실은 유전체를 알고 거기에 적합하는 걸 한다는 거는 굉장히 위로가 되면서 자유와 해방일 것 같아요. 자기 문제를 내 문제가 아니었구나. 내 문제가 아니었구나. 내가 뭘 잘못했구나가 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제대로 방법을 모른 거죠. 그거는 굉장히 저는 근데 이런 게 가능성이 참 좋을 것 같아요. 네, 이런 게 구현이 되려면 좀 비용이 많이 비싸지 않을까요? 시간과 노력의 차이라고 보여지고요. 지금 되게 중요한 말씀들 하셨는데, 수학적으로는 제너럴 솔루션과 파티큘러 솔루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제너럴 솔루션은 일반해라고 그러죠. 일반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상황들에 다 맞게 정답을 주는 경우고요. 특이해라고 하는, 특수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 맞춰서 답을 딱 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아밀라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, 어떤 다이어트도 그렇고, 내가 나한테 주어진 지금 환경들, 예를 들면 사람들한테 주어진 것은 지금 몸무게라든가 아니면 유전체 타입이라든가 혈액형, 나이, 성격,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, 그리고 가족력도 좀 있고요.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동반되고 있는 인자들이 있습니다. 그런 인자들을 잘 고려해서 나한테 주어진 질병에 대응하도록 약이 주어진다면 굉장히 적은 양을 먹고도 빨리 나을 수 있는데, 그런 걸 전혀 무시하고서 약을 처방한다면 그건 일반해에 발생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, 운 좋은 사람은 빨리 낫고 운 나쁜 사람은 오래 걸리고, 운이 아니었던 거죠. 이게 인간의 몸과 관련이 된 거기 때문에 빅데이터가 분석한 신약이라든지 아니면 인공지능이 진단한 처방 같은 것들의 부작용도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. 신뢰도는 좀 어떤가요? 사실 미국의 종양학회에서 발표했을 때 우리 이제 제일 유명한 인공지능 의사 하면 왓슨이잖아요. 왓슨 같은 경우에는 그 5대 암에 대해서 90% 이상의 정확도를 사실은 보이고 있어요. 대장암이 98%고요.
췌장암은 94%, 자궁경부암은 100%의 진단 정확률을 보이고 있거든요. 근데 실제로 그 의료 현장에서 트레이닝을 받은 그 초기 전문의의 경우에는 오진율이 20%에 달한다고 합니다. 사실은 굉장히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는데 그것이 가능한 것이